아 추워. 바깥 날씨가 점점 추워지네요. 그래도 추운 날 밖에서 날 지켜준 나의 패딩. 내일도 입어야 하니까 옷걸이에 잘 걸어. 아니 내 옷걸이 이렇게 허무하게 부러지다니. 아이고 아직 절망하긴 이르다. 이럴 줄 알고 사뒀던 순간 접착제. 순간 접착제를 더욱 강력하게 쓰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부러진 옷걸이에 순간 접착제를 그냥 바르면 5분 뒤 조금만 힘을 줘도 똑 부러집니다. 그럴 땐 베이킹소다만 있으면 아주 강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먼저 안전을 위해 장갑은 꼭 착용해주세요. 순간 접착제를 먼저 발라주고 이음새 주변에 다시 한번 접착제를 바른 뒤 베이킹소다를 솔솔 뿌려줍니다. 강도를 높이려면 여러 번 반복해주세요. 접착제 바르고 베이킹소다 뿌리고 이제 다시 링을 걸어보면 보셨죠? 완벽하게 접착되어 무거운 패딩도 견디는 거. 아 지난번에 부러져서 모스 철사 서랍도 가능한지 볼까요? 철사는 그냥 접착제로 줄 수 없어. 버리려고 했었는데 과연 어떨지. 아까처럼 접착제 바르고 베이킹소다 뿌리고 오 튼튼하게 붙은 거 보이시죠? 이제 부러지면 버리지 말고 다시 붙여 사용합시다. 순간 접착제는 사용 후 뚜껑을 닫기 전 바닥에 두세 번 톡톡 치고 공기 몸통을 살짝 눌러주면 입구에 잔여 접착액이 남지 않아 다시 사용할 때 편하게 쓸 수 있습니다. 베이킹소다 청소만 잘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슈퍼 접착제를 만들어낼 줄이야. 완전 칭찬해. 이렇게 간단하다고? 당신의 돈을 아껴주는 꿀팁 알뜰한 살림집입니다. 택배를 왕창 시켰는데 얼른 오픈하기 전에 개인정보 가득한 이 송장번호. 택배 비닐은 잘 떨어지지도 않는데 그래서 쉽게 제거하는 방법 알뜰한 살림집이 알려드리겠습니다. 택배를 받으면 무조건 송장번호 떼어야 하는데 잘 떨어지지 않아 힘들다면 손소독제로 글씨도 지우고 살살 뜯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고 했는데 망했습니다. 그냥 송장만 지울래요. 그냥 뜯을 걸 그랬네요. 손소독제 말고도 송장 지우는 방법으로 아세톤이나 물파스로 가능한데 금방 글씨가 다시 생기니 주의하세요. 대신 송장한 글씨는 뜨거움에 약해 라이터나 드라이기로 열을 가하면 글씨가 까맣게 변합니다. 그리고 뜯어낸 송장 스티커 그냥 바로 버리지 말고 돌돌이 대용으로 활용 가능. 이렇게 쓰고 버리면 아주 알뜰하죠? 이렇게 돌돌이 아껴 쓰는 거죠. 마지막으로 택배 봉지를 힘줘서 뜯기 힘드셨죠? 쿠팡 택배 봉지라면 이렇게 뜯어보세요. 봉지 바로 하단에 구멍이 있는데 이 하단을 과자 뜯듯이 잡아당기면 깔끔하게 오픈. 다른 택배 봉지는 아쉽지만 안 열리니 쿠팡 택배를 오픈할 때 따라해보세요. 이걸 이렇게 쓴다고? 당신의 돈을 아껴주는 꿀팁 알뜰한 살림집입니다. 택배를 시키다 보면 이런 뽁뽁이 에어캡을 주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보통 창문에 붙여 단열재로 사용하지만 다른 방법으로 사용 가능해 알뜰한 살림집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에 활용하는 방법. 밀대걸레에 청소포를 끼우기 전 에어캡을 먼저 감싸고 청소포를 끼우면 에어캡이 마찰력을 높여줘 먼지가 훨씬 잘 붙고 부드럽게 청소할 수 있어요. 다음은 냉동 생선 포장. 보통 고등어는 냉동실에 넣어 보관하는데 이때 에어캡을 써보세요. 고등어를 흐르는 물에 세척하고 키친타월로 물기를 제거해줍니다. 그리고 식초를 발라주면 살균 효과는 물론 비린내도 잡아주고 생선살에 탄력을 줍니다. 생선을 랩으로 싸준 뒤 에어캡으로 다시 싸주면 냉동실에 넣어도 상해 없이 보관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수세미 대신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요. 지난번에 양파망으로 대신했는데 에어캡도 대신 사용 가능합니다. 기름때 가득한 설거지감이나 배수구 청소할 때 에어캡으로 닦아내고 버리면 딱입니다. 뽁뽁이 에어캡 그냥 버리지 말고 이렇게 살림적으로 사용해보세요. 나만 잘 안 들어가? 당신의 돈을 아껴주는 꿀팁 알뜰한 살림집입니다. 종종 단추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손 바느질을 하는데 바늘구멍이 작아서 실을 넣기 힘들더라고요. 벌써 노안인가? 그래서 알려드리는 바늘구멍에 실 간단하게 끼우는 방법 알뜰한 살림집이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늘구멍 자꾸 보고 있으면 눈이 침침한데 무리하지 말고 이렇게 해보세요. 먼저 안 쓰는 칫솔을 준비합니다. 칫솔모 위에 실을 올리고 그 위에 바늘을 꾹 누르면 칫솔모가 실을 구멍에 넣어줍니다. 다른 방법은 청소솔입니다. 청소솔에 모를 하나 뽑아주고 반으로 접어줍니다. 그 다음 테이프로 동전에 붙여줍니다. 그럼 반찌꼬리를 사면 주는 이것과 똑같은 역할을 해줍니다. 키트 안에 도구가 없을 땐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해보세요. 마지막으로 이젠 도구 없이 끼우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손바닥 위에 실을 올리고 바늘구멍 부분을 살살 비벼줍니다. 이때 손이 너무 건조하면 잘 안되니 핸드크림을 바르거나 손을 씻고 오는 걸 추천합니다. 사실 이게 고수들의 스킬이라 따라하기 힘들 수 있는데 바로 되셨다면 당신은 고수로 인정합니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해결해보세요. 이렇게 간단하다고? 돈을 아껴주는 꿀팁 알뜰한 살림집입니다. 가끔 화장실 변기가 막혔는데 도와달라고 하기 민망할 때 혼자서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1차 진압. 엄청 막힌 것이 아니라면 변기를 쑤시지 않아도 해결할 수 있는데 막힌 변기에 린스를 넣고 뜨거운 물을 부어주세요. 30분에서 1시간 기다렸다 다시 물을 내려주면 미끌거리는 린스 때문에 막힌 것이 잘 내려갑니다. 만약 휴지 때문에 막혔다면 세제를 사용하면 더 잘 녹으니 린스 대신 세제를 사용해보세요. 그래도 소용없다면 2차 진압 방법. 변기 옆에 있는 끝이 둥근 청소솔이면 더더욱 좋습니다. 이 청소솔에 비닐을 씌우고 벗겨지지 않게 테이프까지 감아줍니다. 이때 비닐봉지에 공기가 많이 들어가면 오히려 더 잘 안 뚫리거나 봉지가 터질 수 있으니 너무 빵빵하게 감싸지 마세요. 완성된 청소솔을 변기에 꾹꾹 쑤셔주면 물이 잘 내려가는데요. 뚜러뻥처럼 압력을 줘 막힌 부분을 잘 밀어냅니다.
그런데도 아직 막혔다면 3차 진압 방법, 변기 크기의 비닐봉지를 준비해줍니다. 비닐봉지로 변기 입구를 막아줄 건데 물기가 있으면 테이프가 잘 떨어지니 물기를 한번 닦아주고 비닐봉지를 변기에 딱 맞게 테이프로 고정합니다. 이제 가운데 부분을 손으로 꾹꾹 눌러주면 비닐 가운데가 볼록해지면서 물이 내려갑니다. 나를 곤란하게 만들었던 막힌 변기, 간편하고 빠르게 해결해보세요. 누가 알면 안 되니까. 이걸 몰라서 지금도 아무 간장을 쓰고 있다? 이걸 확인하고 좋은 간장을 고르세요. 요리 초보들이 가장 헷갈리는 게 바로 간장이죠. 보통 가정집이라면 3개 정도는 기본으로 가지고 있는데 국간장, 양조간장, 그리고 진간장 이 3개가 무슨 차이일까요? 국간장의 경우 간장 중 숙성 기간이 짧고 보이는 것처럼 색은 연하고 맛은 짠 편입니다. 색이 연한 간장이라 음식의 색을 바꾸지 않아 주로 국 요리에 사용됩니다. 저번에 실수로 진간장을 넣었더니 빨갛게 되더라고요. 헤헤. 양조간장은 풍부한 맛을 가지고 있으나 열을 가하면 맛과 향이 죽어버려 양념장이나 무침에 사용하는 걸 추천합니다. 마지막 진간장의 경우 5년 이상 숙성시켜야 하나 너무 오래 걸려 양조간장과 탈지 대두를 가공한 3분의 1 간장을 섞어 만들어진 혼합간장이 진간장입니다. 열을 가해도 맛과 향이 변하지 않아 볶음 요리나 찜 등에 사용합니다. 그리고 간장을 고를 땐 여기에 있는 TN 지수를 잘 봐주세요. TN 지수는 발효 지수를 의미하는데 숫자가 높을수록 천연의 맛 성분이 많아 맛과 향이 풍부하다는 뜻입니다. 1.0% 이상이면 표준, 1.3% 이상이면 고급, 1.5% 이상이면 특급 간장으로 분류된다고 하니 간장을 구매할 땐 TN 지수를 확인하고 간장을 골라주세요. 맛있는 바나나. 하지만 자꾸 꼬이는 날파리 때문에 스트레스였죠? 이렇게 보관하면 날파리도 없고 훨씬 더 싱싱합니다. 달콤한 향기의 바나나를 상온에 그냥 두면 날파리들이 자꾸 꼬이시죠? 그러니 바나나는 이렇게 보관해야 됩니다. 먼저 바나나를 세척합시다. 바나나에 농약이나 각종 벌레가 있을 수 있으니 세척을 잘 해줘야 합니다. 뜨거운 물 한 번, 차가운 물 한 번 넣으면 거의 50도의 물이 되고 식초 2스푼 넣고 레몬도 가능. 바나나를 5분 정도 담가줍니다. 그리고 흐르는 물로 씻어주면 껍질에 있던 농약과 벌레들의 알들이 씻겨져 나갑니다. 물기까지 닦아내면 세척 끝. 이제 갈변 없이 바나나를 보관하고 싶다면 이 꼭지 부분을 호일로 감싸주세요. 갈변을 시키는 에틸렌 성분을 막아줘 갈변을 늦출 수 있어요. 그리고 바닥에 닿는 면도 줄이면 갈변이 덜 생기는데 집에 있는 옷걸이에 그냥 걸어주거나 옷걸이를 구부려 바나나 거리로 사용해도 좋습니다. 혹시 바나나를 장기간 보관해야 된다면 껍질을 제거한 후 잘라서 지퍼백에 넣고 냉동 보관하면 다음에 먹을 때도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금방 먹을 거라면 바나나 꼭지를 잘라준 다음 보냉팩에 넣고 냉장고에 넣어두면 일주일 동안 먹을 수 있습니다. 맛있는 바나나 더 이상 썩히지 말고 오랫동안 싱싱하게 보관하세요. 냉장고에 절대 보관 금지. 이번에 장 보고 왔는데 보통 다 냉장고에 이것 넣고 계셨었나요? 잘못 넣으면 큰일 날 수 있어요. 살림 초보들을 위해 알려드립니다. 먼저 감자. 감자를 4도 이하의 냉장 보관 후 고온에서 조리를 하게 되면 감자에서 독성 물질이 발생하는데 이게 발암 물질입니다. 정확히는 아크릴 아마이드라는 물질이 만들어진다네요. 맛있는 맛으로 날 유혹하다니. 그러니 감자를 햇빛이 안 드는 서늘한 곳에 보관해도 됩니다. 다음은 잎채소입니다. 잎채소를 싱싱하게 먹기 위해 냉장 보관을 하실 텐데 냉장고에 보관하면 수분이 빠르게 증발하여 신선도를 잃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선하게 먹기 위해선 물을 뿌려 상온에 보관하거나 잠시 동안 냉장고에 보관한 뒤 바로 먹는 것을 추천합니다. 오늘 저녁은 삼겹살 먹어야지. 마지막으로 생닭. 생닭의 경우 잘못 보관하면 발열, 두통, 구토와 설사 등과 같은 증상을 일으키는 캠필로박터균, 즉 식중독에 감염될 수 있습니다. 생닭에 식중독균이 있지만 익혀 먹기 때문에 걸리지 않아도 생닭과 다른 식품이 닿으면서 균이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닭은 밀폐된 용기에 잘 담아 보관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냉장고에 아무거나 넣지 말고 제대로 확인합시다.